안녕하십니까. 긴급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오세훈에 대해서 비대위가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황교안, 오세훈 후보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깨끗하게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논란은 없어졌습니다. 네. 깨끗하게 이제 나가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는 정치로 풀어야 되고 황교안은 정치력을 보일 때가 됐다고 했는데 네. 어쨌든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은 생각보다 치열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아니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도 되느냐. 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어제 뭐 조영 의원도 여기 신에서 출연해서 막 비슷한 말씀 하셨을 겁니다. 이런 분들의 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이 활력을 찾고 흥행이 되는 상황에서 아니 입당하라고 권유받고 들어온 황교안, 오세훈이 3개월 당비 납부 이런 것 때문에 당대표 출마도 못하게 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오세훈은 오세훈, 황교안은 황교안 지지하는 분들이 당 내에도 있지만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역 의원들이 있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은 지금 현역 의원들이 부족하다. 저 문재인 정권, 무능한 정권을 갖다 상대하는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렇죠. 정신 차려라. 그래서 사실은 그 반대급부로 현역 의원이 아니지만 정치 신인인 황교안, 서울시장을 지냈지만 지금은 야인으로 있는 오세훈 이런 분들이 한번 새로 와가지고 판을 한번 엎어봐라. 이런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에서 황교안이 압도적인 1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오세훈이 대개 뭐 2등, 3등도 하지만 대개 2등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국민들이 기대를 거는 건데 이런 분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니들 자격 없어. 나오지 마. 니 다음에 해. 그러면 이 사람들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기다렸던 그 수많은 당원들의 희망, 기대, 참을 그냥 확 끼얹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물론 이제 이런 논의 자체는 굉장히 진지하고 미리부터 된다 안 된다 할 게 아니라 치열하게 토론하고 절차에 따라서 아니 당은 당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대로 하면 오세훈은 2월 10일이 돼야지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황교안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제하느냐? 당은 당규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선관위가 자 이러해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책임당원 권한을 주자. 보내고 비대위가 원래는 최고위원회입니다만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니까 결정하면 되는데 어쨌든 오늘 김병준 비대위에 대해서 사실은 내부에서는 이견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땅땅 아쉬움이 있지만 문제의식이 있지만 그거는 그거고 이번 전당대회를 축제로 하기 위해서 자 황교안, 오세훈 출마 자격 부여한다 땅땅땅 된 겁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방금 들어왔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선 주자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비대위가 결정한 것을 보면 뭐 당내의 여러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또 흥행 요소가 아마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또 하나는 역시 황교안인데 황교안 만약 전 총리를 이번에 출마 못하게 했다고 하면요. 그 역풍은 사실은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의 그 야당이 역할이 미미하다. 좀 한번 바꿔보자는 분위기 속에서 새로 들어온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정치신이라는 말 쓰는데 이게 저는 상당히 먹혔다고 보는 이유가 정치신이라는 말 속에는 시니컬하게 정치 구인, 현재 하고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내가 신인이기 때문에 난 더 잘할 수 있다. 사실은 신인보다는 난 때가 덜 묻었어. 베테랑이 나은 건데 지금 분위기는 아니야. 베테랑이 지금 문제야. 신인은 기대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지금 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력 당권 주자에 대한 비판도 물론 있지만 이 사람들한테 기회를 한번 줘보자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뭐 고육지책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김병준 비대위원장 잘했다. 뭐 어쨌든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어제까지도 그거 하나 들어보겠다. 그리고 합리적인 쪽으로 결론 내겠다는데 어쨌든 오늘 큰 진통 없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황교안 총리의 정치력을 한번 실험해 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많은 분들도 말씀하셨고 또 그 정치력을 봐야 되는데 논란이 있었지만 말이죠. 이렇게 비대위가 발표하기 전에 출마 선언부터
확 해버렸단 말이에요. 황교안 총리가. 그 일부러 한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황교안 전 총리가 출마선을 한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자 내가 후보로 선언했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봐줘. 근데 황교안 전 총리가 출마 선언도 안 한 상태에서 미리 알아보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가능하면 좀 빨리 진도를 나가야지 황교안 전 총리의 선거운동도 안정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좀 뭔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선거운동 하려고 그러면 공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좀 찝찝한데 빨리 결정해 달라고 이제 요구한 겁니다. 어제 제가 볼 때도 원래 황교안 전 총리는 좀 늦게 출마 선언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당긴 거는 다 그런 이유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날 홍준표 전 대표가 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치고받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김병준 비대위는 황교안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 그 전당대회가 흥행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수 칠 일이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거 있는 게 선관위가 이까지는 다 좋은데 TV 토론을 뭐 2회로 줄이고 연설을 갖다 지금 4번인가 엄청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아시다시피 지금 자유한국당은 돈 선거 이제 안 한다. 이번 풀고 돈은 줄이자. 옛날에는 뭐 돈 없으면 이런 거 못 나옵니다. 지금도 뭐 그렇죠. 기탁금 1억인데 1억 큰 돈입니다. 게다가 연설대회 하면 아시다시피 체육관 아닙니까? 체육관 선거. 그러면 또 뭐 사람 동원한다 뭐 이런 게. 뭐 5만 원이네 10만 원이네 뭐 또 가면 또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할 때는 막 으쌰으쌰 고함 지르고 끝나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이래서 욕을 대한민국 정치가 욕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하겠다. 그것도 4번씩이나 이런 식의 저는 그러니까 한국당이 이제 욕을 먹는 겁니다. 좀 변하는 보수, 개혁적인 보수. TV 토론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듭니까? 그러니까. 뭐가 듭니까? 꼭 자주 토론을 시키고 뭐 주제비로도 시키고 뭐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전 박관용 선관위 지금 의장인데 왜 이렇게 끌려다니고 지금 선관위원들도 잘못하면요 이분들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뭐 공개 오디션도 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참신하다. 젊은 애들 떴다. 뭐 국민들이 박수 쳤는데 바로 다음 순간에 당 대표 뽑는데 이런 식으로 옛날 올드한 방식으로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가 뽑힐 때도요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때 원유철 뭐 신상이 있을 때도 더 합니다. 더 과거로 가는 이런 태도는 바꿔야 되고 이미 선관위가 결정을 했지만 선관위 뭐 마음대로 하시지만 비대위는 권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왜냐하면 선관위 이렇게 만약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되고도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된 사람도 저 체육관 대표 아니야 저거? 뭐 저 겁나가지고 TV 토론도 몇 번 안 하고 뭐 이렇게 엎혀갔다며 이러면요 민주당도 막 공격할 겁니다. 당신들은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연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정견 발표도 중요하지만 후보끼리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줄고 오히려 인원 동원과 정견 발표만 늘면 그렇죠. 후보 검증이 참 미약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그 전당대 연설에는 거의 관심 없죠. 보지도 않습니다. 신문으로 보지. TV 토론 보는데 이 전당대회 연설하는 걸 막 고함 지르고 막 뭐 박수 치고 끝나면 우리 후보 끝났다 집에 가자 뭐 도시락 두고 다 나갑니다. 이런 걸 하겠다는 이해할 건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축제니까 전당대회 필요하다고 보지만 국민들에게 자유한국당이 바뀌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또 지금 뭐 종편도 있고 정기방송도 있고 상당히 많이 유튜브 준비하면 되고 그렇지 유튜브도 있고 상당히 많이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자신들이 내려놓는 거 없애버리는 거 이건 정말 문제인데요. 이게 문제 같고요. 이런 것들은 좀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당 요새 보면 좀 이렇게 겉멋이 드는 이유가 문재인이 너무 못하고 하니까 이게 좀 지지율이 올라가고 하니까 이 정도 하면 우리만 적당히 해도 되겠다.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저 사람들 간단한 사람들 아닌데 또 이렇게 나사가 풀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또 쉽게 편하게 가려고 이러면 안 되는데요. 안 되죠.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박관영 의장이 좀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선관위 위원들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분들도 어떻게 역사에 그 비판을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뭐 홍준표 대표,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좀 세게 말하는 거 보면 좀 솔직히 저는 스타일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말은 화끈하게 잘하는 게 그러니까 바꿔야 됩니다. 당을 바꿔야 되고 하는 거지. 그렇죠. 다시 도로 무슨 어디로 가려는 이런 시도는
다음 총선 때 희망이 또 얼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활력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길 바란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을 풀어준 거, 전당대회 출마 자격을 준 거는 잘했다. 잘했다. 황교안 살았다. 잘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황교안 살았다. 예. 어쨌건 자유한국당이 현명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좀 전에도 우리 진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체육관 이 선거는 좀 자제하고 TV 토론, 유튜브 토론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관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원들과 또 현명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번 좀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